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축구계에서는 승부 조작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부 조작은 경기 결과를 미리 조작하거나 선수들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부추기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불법적인 행위는 스포츠의 정직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며 수백만 명의 팬들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이죠. 자국 스포츠의 믿음이 무너지면서 팬들과 관중들은 축구에 대한 신뢰를 잃고 이로 인해 축구 경기의 관심과 열기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중국 정부와 협회는 승부 조작을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기 조작에 관여하는 일명 브로커들은 큰 돈으로 선수들 또는 감독을 꼬셔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수가 중국 승부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K리그 원탑 수비형 미드필더 리그 최소 실점 1등 공신. 현대 축구에서 각광받는 스타일의 유형을 소유한 손준호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2014년에 포항 스틸러스에서 데뷔해 전북 현대를 거쳐 산둥 타이산이라는 중국 축구팀에 입단을 했는데요. 2018년에 처음 국가대표에 발탁된 후 현재까지 20경기를 뛰기도 했습니다. K리그에서 MVP를 받을 정도로 수준급의 실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하지만 손준호 선수는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 및 구금된 것이 밝혀져 있는데요. 중국 축구계 내에서 부정부패 및 승부 조작에 대한 단속으로 인해 손준호 선수는 생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오려다가 공항에서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비공무원 수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공무원 수뢰죄란 회사, 기업 또는 직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청탁하거나 불법적으로 수수하여 타인의 이익을 도모했을 때 받는 혐의입니다. 산둥 타이산에서 감독과 에이전트가 금품을 받고 승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손준호 선수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라고 판단할 경우 최장 37일까지 구금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 후 37일간의 구금 상태가 만료되어 현재는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중국에서 손준호 선수의 사안을 더욱 심각하게 여긴 결과입니다. 만일 혐의가 밝혀진다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금액이 큰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안은 통상적으로 2개월가량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대한 사안일 경우 기소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축구 선수로서의 인생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사실 손준호 선수도 관련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손준호 선수 측은 이런 혐의를 말도 안 되는 혐의라고 강력히 부인한 바 있습니다. 물론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곳이 중국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중국에서는 형사 구류 기간 동안 가족 면회조차 불가능하며 중국 내 자격 보유자의 변호사만 대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를 구출해 내기 위해 중국으로 파견된 대한축구협회 간부와 변호사는 직접적인 대면은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아무 연락도 받거나 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축구대표팀 간판 스타인 손흥민 선수도 한 인터뷰에서 준호랑 엄청 가까운 사이고 그전까지도 연락을 자주 하고 지냈는데 문자를 보내도 결국은 답이 없으니 더 걱정하게 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준호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며 하루빨리 좋은 결과를 얻고 다시 팀으로 돌아왔으면 한다고 기원했는데요. 손준호 선수가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후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축구협회도 손준호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현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인 클린스만 감독은 손준호 선수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A매치 엔트리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한국축구협회가 중국축구협회에 서면을 보냈지만 도움을 줄 부분은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여러 전략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들은 채조차 하지 않았죠. 이런 사실들이 점차 퍼져나가자 많은 누리꾼들은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가 이러한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그를 구출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중국 측에 구금된 이후 현지 공관 직원이 3차례 영사 면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영사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당국자는 손준호 선수의 구금된 과정과 구금 이후에도 인권 침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지 공간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중국의 입장이며 언어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을 그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상 손준호 선수의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국이 정식으로 사법 처리 수순에 나섰다는 사실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재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손준호 선수의 선수 생명과 미래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짧으면 몇 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기업체 간부가 비슷한 뇌물 혐의로 구속된 후에는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재판에 회부된 적이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구속기간이 예상보다 더 길어지고 보강수사를 거쳐 재판까지 최소 3-4개월, 최대 10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와 비슷한 경험을 겪은 A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중국 형사법에 따라 구속됐다고 해도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현재 국내에서 손준호 선수와 관련한 명확한 상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A씨는 인터뷰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 사건과 유사한 형사 절차를 거쳐 약 8년 동안 중국에서 수감 생활을 한 경험자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경험과 유사한 부분을 발견하고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A씨는 손준호 선수가 법적으로 무죄를 소명한다고 해도 중국 입장에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냥 풀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형사법에 따라 형사 구류와 구속수사가 결정된 이상 특히 중국은 무죄로 석방해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남은 최선의 시나리오는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변호사들은 공안 당국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법률적 논쟁이나 집행의 부당성에 대해 전혀 따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중국법에 따르면 유죄가 입증되지 않아도 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죄가 없는데도 벌을 받거나 징역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판결이 나와도 시간이 많이 지나는 시점이라 손준호 선수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중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간첩법을 대폭 강화한 상태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 아무 죄 없는 일반인들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간첩죄로 처벌을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아무리 공산주의 국가라지만 너무 심각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손준호 선수와 그의 가족, 팬들에게 최상의 결과가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외교부와 축구협회 등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인권과 공정한 수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준호 선수와 그의 가족, 팬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함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